5등급을 1등급으로. 이건 제가 한창 과외를 했을 때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제 정규반을 수강한 한 학생의 성적 변화 그래프입니다. 2025년 5월에 수강을 시작했고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은 4등급 턱걸이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높은 4등급을 받더니 9월엔 무려 2등급, 끝끝내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 정규반을 수강한 학생들의 수강 후기입니다. 정말 많은 수가 9월에 이어 인상적인 성적 상승폭을 보였고요. 컨디션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재수를 결정하게 된 학생들까지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연도 역시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수능까지 포함해서 총 수능을 4번 응시했고요. 그 4번 내내 국어에서 언제나 100분이 100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 커리큘럼은 바로 제가 가진 모든 것과 그 제 노하우의 전부를 담은 실전 맞춤형 수능 국어 커리큘럼입니다. 수능에는 그리고 국어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그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7년 수능 대비 국어의 역설계 저희 정규반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규반은 제가 적어놨듯이 한 문장을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오로지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만을 효율적으로 담아서 항상 결과로 증명하는 수능의 올바른 공략법입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저희 국어의 역설계 정규반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커리큘럼 개요입니다. 크게 3가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기도 하지만 작년 수강생들이 또 많이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수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올인원 강좌라는 겁니다. 현재 등급이나 아니면 현재 실력, 기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커리큘럼 내에서 전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병행하거나 다른 문제를 풀거나 하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커리큘럼 하나로 수능 국어 준비는 완전히 끝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불필요한 훈련과 비유를 모두 다 걷어낸 실전 최적화 커리큘럼이란 점입니다.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담았습니다. 사실 이게 듣다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걸 암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거를 막 반복 연습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수능 국어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완전히 체화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 챙기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그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또 마지막은 바로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메꿀 수 있는 자가 진단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인강들이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선생님이 강사가 알려주는 것들 여러분이 받아 적고 그냥 그대로 학습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는 좀 다릅니다. 정말 중요한 게 직접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나 학습이 아니라 그냥 시켜서 하는 것만 하는 거는요, 정말 성적에 어떤 영향도 주지를 못해요. 왜냐? 그 공부를 통해 여러분이 느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약한 부분, 약점과 강점을 나눠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인지하고 그걸 채워나가야지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커리큘럼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고를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모르면 애초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진단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스스로 보완하고 또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포인트가 저희 정규반의 핵심 개요 3가지라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또 밀도 높은 커리큘럼은 사실 개인 과외 정도가 아니면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고민과 또 노하우를 담았고요. 반드시 결과로 증명할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강 플로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어떻게 강의를 이제 듣고 또 수강하게 될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강의 자료 예습을 하는 겁니다. 자, 강의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여러분에게 먼저 강의 자료를 드리고 그 강의 자료를 예습시킵니다. 아주 예습이라는 건 뭐야? 그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거기 나온 내용들을 미리 학습하거나 하는 식으로 예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거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가진단 노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가진단이 바로 요건데요. 자가진단 노트에 나오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뾰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가 부족한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작성하게 되면요, 그 이후에 강의 시청 및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강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설을 하고 또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그 팁들을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고방식을 맞춰 나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 또는 자가진단 노트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같은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것들을 확인을 하고 피드백과 또 답변을 드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총 4가지 단계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 피드백 및 Q&A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빠르게 체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가 틀렸고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이 Q&A나 혹은 자가진단 노트를 보냈을 때 피드백이나 혹은 답변 같은 것들이 3일 이내에 오지 않는다, 72시간 내에 오지 않는다 하면요,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늦지 않게 피드백과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실패한 일 없이 반드시 체화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한번 커리큘럼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문학의 역설계, 문학의 역설계, 화작의 역설계, 그리고 언매의 역설계인데요. 작년에 사실 이제 화작의 역설계를 따로 개강을 안 했었는데 화작의 역설계 개강 요청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올해는 드디어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비문학의 역설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문학의 역설계 수강 대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수강하면 좋냐? 첫 번째, 필수 수강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수강해야 된다. 3점 보기 문제 아니면 추론 문제에서 자주 오답이 발생하는 학생, 그리고 비문학 파트에서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은 학생, 난이도 있는 그런 지문들을 빠르게 독해하고 푸는 것이 어려워서 사실상 이제 경제 문제나 혹은 과학 문제 나오면은 그냥 포기하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야말로 이 비문학 역설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런 고민들, 이런 문제점들 전부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권장 수강 대상은요, 수능 비문학에서 한 문제도 틀리기 싫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풀세트를 풀 때 가장 큰 문제 뭡니까? 시간 부족이잖아요, 그죠? 시간 부족을 해결하고 또 이제 전체 문제에서 아무것도 틀리기 싫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어떻게 근거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빠르게 풀 수가 있는지 완벽하게 코치를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또 이제 비문학을 완성시켜서 국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학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문학의 역설계를 수강하면서 이제 비문학에 대한 걱정을 아예 놓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수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제 비문학 역설계 강의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강의는 총 5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트 0 이론 파트인데요. 이론 파트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문학에 접근해야 되는지 그 역설계 기법과 개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후에 적용, 응용, 심화, 실전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전체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모든 평가원 비문학 문제를 다 수록해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연습 단계에서 접근하기 쉬운 지문들을 먼저 적용 파트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과학 이렇게 3가지 유형을 나눠가지고 인문에서 뭐 철학이나 역사, 예술, 그다음에 사회에서는 뭐 법, 문화, 경제, 과학에서는 뭐 자연과학, 물리학, 또 기술, 기계, 통신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지문을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그 역사의 기법과 개념 설명 그리고 방법론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화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응용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응용 파트에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류를 나눠놨는데 이제 적용 파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 파트를 이수하고 풀면 더 잘 풀리는 지문들로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문, 사회, 과학 이렇게 쭉 카테고리 나눠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심화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지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 제가 이제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적어놨는데 이 기간 내에 포함된 지문이 아니더라도, 즉 완전 옛날 지문, 예를 들어서 뭐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지문이더라도 이게 정말 악명 높았고 어려웠던 지문이라면 전부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악명 높았던 지문 탑 10 전부 다 이 심화 파트에 수록을 해두었고요. 그 상태에서 진짜 내가 수능장에서 제일 어려운 정말 초고난도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전부 다 역설계 기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체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파트 4 실전 파트에서는 바로 작년 2025년도에 있었던 6구 수능 문제들과 그다음에 이제 몇 달 뒤에 나올 수능 전까지 나올 6월, 9월 평가 문제까지 전부 다 수록해서 이것들을 따로 해설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직전 수능 또 직전 뭐 9월 이런 것들 따로 풀지 않으셔도 전부 다 이 커리큘럼 내에서 해결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전 단계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설뿐만 아니라 실전 팁 같은 것도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말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코치를 해드리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역설계 강의 구성 좀 소개해드리자면요,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뭐 이제 어떤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2시간 좀 넘을 수도 있고 어떤 강의는 뭐 1시간 좀 미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30강이 어떻게 구성되냐? 첫 번째 이론 파트에서 2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파트에서 7강, 그 다음에 응용 파트에서 8강, 심화 파트에서 8강, 마지막으로 실전 파트에서 5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의 역설계를 통해서 비문학 지문 전 유형에 대한 역설 기법 및 상세 체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역대 모든 평가원 유효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문제풀이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문학 역설계는요, 여러분들이 비문학 자체에 완전 통달할 수 있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뭐 시간 관리나 정확도 어떤 면에서든지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는 바로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학의 역설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문학을 풀면서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았던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지를 보는데 이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이게 기준이 뭐지? 라고 애매했던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지문에서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뇌피셜을 굴리다가 오답을 발생시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요. 또 처음 보는 작품을 마주하면 내가 미리 알고 있던 작품이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이야. 그러면은 시간 소모가 심하고 또 막 패닉이 와가지고 선지 판단이 안 서는 약간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수 수강 대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 이 표현이 어렵거나 또는 읽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겠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왜 반드시 수강해야 되냐? 이런 점들이 바로 문학 역설계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문학 역설계 수강하시면요, 이런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장 수강 대상은 누구냐? 첫 번째로 이제 수능 문학에서 한 문제도 틀리고 싶지 않은 학생, 모든 학생이 이제 수강 대상이고요. 문학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이나 뭐 시대 구분, 문학의 이제 빈출 개념들에 대한 한 번의 총정리가 필요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수강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학 역설계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한번 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문학 역설계는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트 제로, 이론 파트인데요. 이론 파트에서는 어떤 문학 작품인데 상관없이, 유형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원칙들과 개념들을 좀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 적용 파트에서는 5가지로 갈래를 나누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다음 기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역설 기법에 사용되는 스킬들을 훈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 개념을 소개하는 파트인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고전시가에서도 이 고전시가에 국한된 그런 문학적 개념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해당 유형의 역설계 기법, 고전시가를 어떻게 역설계를 풀어야 되느냐, 어떤 고전시가의 역설계 기법은 무엇이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를 배우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역대 기출문제 2022학년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부 다 모든 기출문제 모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평가원 기출문제 전부 다 쭉 풀게 됩니다. 사후적인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했다는 가정하에 처음 보는 문제일 때 어떻게 풀었어야 했는가에 초점 맞춰가지고 해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전시가부터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기타 갈래까지 전부 다 다루게 되고요. 또 마지막 실전 파트에서는 무엇이냐? 이거는 직전 연도와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있을 6월, 9월 총 5개의 평가원 기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마치 실전처럼 실전 팁과 함께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 해설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팁과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학의 역설계 강의 구성은요, 총 27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한두 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역대 모든 유효 평가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접근법 및 문제풀이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뭐 어떤 내가 모르는 작품이더라도, 내가 미리 아는 작품이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불구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공략법을 준비해 둘 수 있는 바로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 역설계만 잘 마스터하시면요, 뭐 EBS 연계 작품 공부 같은 것도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작품이 오더라도 여러분은 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다음은 화작의 역설계입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그런 커리큘럼인데요. 필수 수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작의 풀이 시간이 15분 미만으로 단축이 안 돼서 사실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아니면 간단한 논림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했거나 또는 내가 잘못 읽어서 틀린다 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들, 또는 정해진 풀이법 없이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읽고 풀이 전략을 그때 가서 고민하느라 시간 소모가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 화작의 역설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을 권장하느냐? 바로 이제 수능 화작에서 한 문제도 틀리고 싶지 않은 모든 학생들은 당연히 수강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화작의 풀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답이 도출되는 공식을 체화해서 정작 중요한 비문학과 문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네, 화작 역설계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의당 한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작의 역설계에서는요, 총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모든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유독 정답률이 낮았거나 아니면 함정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좀 어렵게 했던, 실수가 많이 발생했던 그런 지문들을 모아서 이제 선별해내서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총 이론 파트 3강의와 기출문제풀이 5강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언매 역설계입니다. 네, 이번 수능에서 언매가 정말 어렵게 나왔었죠. 언매 역설계 바라시는 분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필수 수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언매 풀이 시간이 15분 미만으로 단축이 되지 않는 학생. 그리고 문법 개념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제만 마주하면 헷갈리고 좀 약간 애매해지는 그런 학생들. 또 사실 이제 언매가 많이들 암기 과목이다, 암기한 내용이 정말 많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좀 미루었거나 또는 아예 그냥 포기한 학생들 같은 경우. 또 마지막으로 매체 풀이 전략이 수립되지 않아서 시간 소모가 심하거나 또 실수가 많이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좀 자포자기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강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원리만 잘 익숙해지면요,
정말 사실은 문법은 아주 간단한 문제 파트예요. 그래서 이 원리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전략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암기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지 않고 오히려 한 1, 2주면 그냥 충분히 마스터 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이 강의 수강하시면서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권장 수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능 언매에서 한 문제 틀리고 싶지 않다. 난 다 맞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암기 자체는 별로 안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다. 모든 문제를 그냥 막힘없이 다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 구성은요. 총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한두 시간 정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은요. 문법과 매체 이론 수업을 8강 동안 하게 되고요. 또 문제풀이를 8강. 그다음에 이제 직전 연도 기출과 곧 있을 6월, 9월 기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2학년부터 2026학년도까지 모든 문법 문제를 다 수록해 두었고요. 플러스로 좀 많이 어려웠던 학평 문제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으니까 문법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의 진행 방식입니다. 강의 시청 플랫폼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강의는요 일단 디스코드 서버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규반에 이제 녹화 강의들 있죠. 제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강의들은 전부 다 디스코드에 들어와서 강의 링크를 받아 가셔야지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질의응답이나 피드백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디스코드 메시지 1대1 DM을 통해서 활용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디스코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라든지 또 실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줌 플랫폼을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및 수강 기간인데요. 강의 자료 이제 PDF 같은 경우는 제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정규반 내 강의에 사용되는 그 강의 자료 있죠? 전부 다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작년에 오프라인 교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드디어 26년 3월 전후로 국어의 역사의 오프라인 교재가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사실 문제만 있는 PDF와 달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팁들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 스캔한 내역 같은 것들 전부 다 표시를 해둘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강의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의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좀 연습하고 학습한 다음에 훨씬 더 용이하게 체화 훈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하죠. 신청 및 수강 기간입니다. 수강 신청 가능 기간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2025년 12월 4일부터 그다음에 수능 한 달 전까지만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한 달 전까지냐? 제가 이제 생각해봤을 때 이 커리큘럼을 전부 다 듣는다는 전제하에 한 달 정도가 필요한 최소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부터는 제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 전까지만 수강 신청을 받도록 하겠고요. 또 강의 열람은요, 바로 이제 다음 수능 2027학년도 수능이 있는 그 당일까지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해 커리큘럼으로 전환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개강일이 언제냐? 바로 2025년 12월 18일입니다. 18일 이제 목요일 날 개강이 됩니다. 아주 이때부터 강의 열람과 질의응답이 전부 다 시작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얼리버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슈퍼 얼리버드와 얼리버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사실 이 영상이 게시된 시점에서 그렇게 길지 않게 진행되는 이벤트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정규반 개강 하루 전이죠. 그날까지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강료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가격 같은 것들은 이제 수강 신청서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도 큰데요. 오프라인 교재를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슈퍼 얼리버드에 해당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월에 책을 출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정식으로 출간되기 이전에 이 슈퍼 얼리버드 대상으로 제가 2월쯤에 따로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받아보시고 먼저 또 체화 훈련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강 이후에 2025년 그 안에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수강료 10%가 할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 교재는 이번에 50% 할인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리버드 이벤트가 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반드시 꼭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수업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간혹 가다가 혼선이 있으신 분들 좀 있어가지고요. 이 스텝 바이 스텝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링크는요, 영상 설명란과 또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뒀으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들어가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이 보일 텐데 구글 폼입니다. 구글 설문지 폼을 여러분들이 채워 나가주시면 되는데 안에 있는 내용도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셨으면 다음으로 이제 디스코드 서버 들어와서 국회의원에게 1대1 DM을 전송하셔야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디스코드 서버 자체는요, 제가 고정 댓글과 또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신 후에 이 채널 중에서 수강 신청 채널 들어가 보시면요, 제가 이제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국어 역사역에 신청 방법 적어놨는데 거기서 제 프로필 사진을 누르시면요,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대1로 DM을 전송하시면 되는데 전송하실 때는 다음 양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름과 본인 연락처, 그다음에 수강 신청한 과목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김세연
이름, 010 하고 이제 본인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비문학, 문학, 엄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걸 신청했는지를 적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제 조교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반배정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다 보냈다 하시면요, 한 하루 이내로 다 처리가 되니까 잠깐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배정이 완료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디스코드 내에서 이 채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이 수업 안내 공지, 수업 영상 이거 보시면서 바로 수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2017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 역사학의 커리큘럼 가이드였습니다. 네, 올해도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좋은 결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요. 그럼 저는 2016학년도 수능 후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